내 이름은 이주인식이오. 욕망에 점철되어 무고한 자의 행복을 짓밟는 악인을 사냥하는 자다. 이러한 사명을 진 탓일까? 안녕하세요. 미사카라고 합니다. 미사카 씨,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내 사무소를 찾는 이들은 하나같이 몸을 불사르는 증오를 품고 있다. 결혼기념일에 저희 부부를 습격하고 남편을 불태워 죽인 남자를 지옥에 떨어뜨려 주세요. 저 앙상한 다리는 하반신이 불편한 모양이군. 보면 아시겠지만 제 몸도 그 악마한테 당한 거예요. 이윽고 의뢰인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의뢰인에겐 요이치 씨라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다. 미안해 여보. 늘 패만 끼쳐서. 무슨 소리야? 난 당신 남편이잖아. 그리고 난 원래 착한 사람이라고. 뭐야.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두 사람은 학생 시절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나랑 결혼해줄래? 정말 나로 괜찮아? 결혼을 결심한 건 5년 전이었다.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불행이 닥쳤다. 누가 구급차 좀 불러! 이봐요 할아버지! 운전 똑바로 안 해요? 분명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노인이 운전한 복조 차량에 치이고 만 것이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유감이지만 척추가 손상되어 신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라고요? 하반신 마비라는 중상을 입게 되었다. 걷지도 못하는 몸으로 결혼을 할 순 없어. 그 사람한테도 민폐고. 가장 행복한 순간에 밑바닥으로 추락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요이치 씨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자기야! 우리 결혼식 날짜 잡혔어! 결혼식이라니? 뭐야, 혹시 부상 때문에 걱정돼서 그래? 으유, 바보 같긴. 당신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내가 어떻게 포기하겠어? 당신... 상심했을 그녀를 위해 일부러 밝게 행동한 것이다. 그 후 요이치 씨의 주도로 결혼식이 진행되었다. 평생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가호,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내 삶은 충분히 아름다워. 그렇게 두 사람은 영원히 맺어지게 되었다. 여복하진 않아도 두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했다. 미안, 반찬이 좀 부실하지. 식비를 아끼려다 보니. 아니야, 난 당신 얼굴만 봐도 밥 한 공기는 뚝딱 할 수 있거든. 하지만 간병도 간병이거니와 병원비까지 들었던 터라 연어랑 다시마 주먹밥 360엔입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나중을 위해 돈을 모으고자 요이치 씨도 점심에 식비 등을 절약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도 가게에 보탬이 된다면 좋을 텐데. 집 근처에 생긴 주얼리 샵이 눈에 들어왔다. 알바생을 모집한다는 전단을 확인한 의뢰인은 나도 일할 수 있겠다. 장애인도 채용한다는 문구를 보고 면접을 보기로 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주얼리 샵에 알바생으로 채용되었다. 미사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 의욕이 넘치는걸? 반가워. 난 점장인 야학이야. 장애가 있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진 물론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고. 다행히 점장은 친절한 사람이었다. 미사카 씨가 주얼리 샵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어서 오세요. 어머, 미사카 씨 남편분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아내가 늘 신세 많이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사카 씨도 쉬시는데 어쩐 일이세요? 결혼기념일 선물로 반지를 사려고요. 그는 의뢰인에게 깜짝 선물을 줄 계획이었다. 요이치 씨는 2만엔 정도의 저렴한 반지를 구매했다. 기념일 선물치곤 저렴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선물은 가격이 다가 아닌걸요? 내일 집에서 식사하면서 건네줄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네요. 미사카 씨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결혼 기념일 당일 가호,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자,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이야. 반지잖아. 나랑 함께 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사랑하는 남편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명을 받아 고마워, 여보.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느닷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으니 무슨 소리야? 창문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비극의 시작을 알렸다. 그리고 잠시 후 이봐 거지들,
유치한 소꿉장난은 거기까지다. 칼을 든 괴한이 거실에 침입했다. 남자는 가장 먼저 의뢰인을 공격했다. 꺼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남자의 갑작스러운 발길질에 의뢰인은 휠체어에서 떨어졌다. 남자는 바닥을 기는 의뢰인을 향해 기어다니는 꼴이 무슨 버러지가 않네? 너 같은 건 살아봤자야! 괴한이 망설임 없이 칼을 지켜들었다. 그때 요이치 씨가 뛰어들어 안 돼! 괴한을 있는 힘껏 밀쳤다.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 카오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지만 남자는 살인에 익숙했고 아, 그러세요? 징글징글한 것들! 표정 변화 없이 요이치 씨의 등을 칼로 마구 찔렀다. 칼에 찔린 요이치 씨는 자신의 피 웅덩이에 쓰러졌다. 어떡하지? 카오는 못 도망치는데. 의뢰인에게로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숨쉴 가치가 없는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거지. 이른바 자선 활동이라고나 할까. 좋겠어. 기념일에 부부가 같이 죽을 수 있어서. 의뢰인의 가슴에도 깊은 상처가 생겼다. 남자는 모든 흔적을 제로 만들 작정이었다. 시리에 빠진 남자가 아내를 죽이고 자신과 생을 마감한다. 진부한 한편의 비극의 완성이로군. 남자는 집에 불을 지르고 그곳을 떠났다. 집안에 새빨간 불길이 번져가는 가운데 카오, 둘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피바다 속에서도 요이치 씨는 정신을 잃지 않은 채였다. 불에 탄 목재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카오, 살아있는 건가? 희망적인 목소리가 요이치 씨의 귓전을 때렸다. 그때 요이치 씨는 알고 있었다. 입에서 피가 멈추질 않아. 자신의 생명이 머지않아 꺼지게 될 것이라는 걸. 그걸 알면서도 그는 기어서 의뢰인에게 다가갔다. 카오, 아직 숨이 붙어있어. 치명상은 아니었던 건가? 사방이 불길에 휩싸인 절체절명의 상황. 카오, 당신만이라도 살리겠어. 하지만 그에겐 의뢰인을 살릴 비책이 하나 있었다. 지하까지는 불길이 번지진 않겠지. 이 집에는 숨겨진 마루 밑 공간이 있었다.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법한 좁은 공간. 카오, 시간이 얼마 없어. 그는 자신에게 불이 붙었음에도 개의치 않고 의뢰인을 마루 밑으로 옮겼다. 카오, 고마워. 당신과 함께 사는 동안 정말 행복했어.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의뢰인은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문이 닫히고 카오, 꼭 살아야 해. 요이치 씨는 아내를 지키려는 듯이 문 위로 털썩 쓰러졌다. 그 후 의뢰인은 병원 침대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여기는 와, 정신이 드십니까? 심한 화상을 입고도 의뢰인은 살아남았다. 눈앞에는 사건을 담당한 형사가 서 있었다. 다행히 마루 밑 공간에 환기 기능이 있었습니다. 남편분께서 당신을 지켜줬어요. 덕분에 살아나신 겁니다. 집은 흔적도 없이 전소했다. 하지만 요이치 씨의 몸이 불길로부터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 사랑하는 남편의 헌신과 죽음. 여보, 당신이 날...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밖에도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으니 자택 우편함도 열어봤습니다만 그 안에 아내와 함께 죽음을 택한다는 남편분의 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네? 유서에는 아내가 반신불수가 되고 비탄에 잠겼으며 너무 힘든 나머지 죽음을 택한 건가? 고통을 견디다 못해 아내와 함께 죽음을 택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의뢰인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남편은 저한테 꼭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와 사는 게 행복하다고 그랬다고요. 그 유서는 요이치 씨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었다. 동반자살은 범인의 위장 공작이었다고 증언했다. 남자가 멀쩡히 살아있다니 그건 불합리해.
하지만 범행 흔적이 제거된 탓에 범인 체포는 난항을 겪고 있었다. 범인의 얼굴을 아는 건 의뢰인뿐이었다. 휠체어 타고 고생이 많네. 내가 아는 정보상이 있긴 한데 꼭 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의뢰인은 목숨을 걸고 뒷세계에서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기어이 진상에 도달했다. 당신이 정보상 카제타니신가요? 남편의 복수를 위해 정보를 원나? 미사카 카오시. 가제타니가 가르쳐준 정보에 의뢰인은 경악했다. 당신들을 습격한 남자는 미야자키 사토루. 이미 몇 번이나 체포된 적이 있는 악명 높은 범죄자야. 당신이 일하는 주얼리 샵의 점장과 사귀는 사이기도 하고. 뭐라고요? 두 사람을 습격한 괴한과 의뢰인의 상사가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것이다. 미야자키는 그라탕이라는 한굴의 조직의 리더로, 거리낌 없이 죽여드립니다. 주 수입원은 거액의 보험금이라고 한다. 그랬다. 야하기와 미야자키는 공범이었던 것이다. 휠체어 탄 여자가 들어왔어. 잘 됐네. 또 크게 한탕할 수 있겠어. 놈들의 수법은 이러했다. 우선 장애인을 적극 채용한다. 채용 조건으로 보험도 들게 했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잘했어. 역시 일 잘하는 여자가 최고라니까. 그리고 어느 날 미야자키는 의뢰인 부부를 습격해 결혼기념일은 보통 부부끼리 보내기 마련이지.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엉터리 유서를 우편함에 넣었다. 동반자살로 위장했으니까 경찰한테 의심받을 일도 없겠지. 이만한 비즈니스가 또 없다니까. 또 흥분되기 시작하네. 놈들은 매번 방법을 바꿔가며 사기를 친 것이다. 믿음을 배반하고 보험금을 노려 사기를 친 점장에게 의뢰인은 분노했다. 그 여자가 절대 용서 못해. 정말 유감이야. 괜찮다면 내가 사람을 소개해주지. 놈들을 지옥의 떨구에 아끼를 말이야. 의뢰인은 카제타니의 소개로 나를 찾아오게 된 것이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 의뢰인은 얼굴에 붕대를 풀었다. 남편이 좋아했던 얼굴은 화상으로 뒤덮였어요. 그리고 의뢰인은 스스로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졌다. 그리고는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질질 끌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얘기 들었습니다. 이주인 씨는 대단한 분이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미사카 씨. 그 목소리에는 남편을 향한 사랑과 애석함, 그리고 범인들을 향한 증오가 담겨 있었다. 다음 순간 의뢰인이 악기 같은 얼굴로 외쳤다. 남편은 제게 거듭 말했었어요. 제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저한테 힘을 불어넣어주려고요. 그런데 동반자살로 꾸며? 그건 남편에 대한 모독이에요. 용서 못해, 절대로! 나를 향해 뻗은 왼손 약지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남편이 평생 함께 살자면서 준 반지예요. 나는 그 떨리는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은 저 이주인이 책임지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보, 당신과 함께 살고 싶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증오, 이를 거두지 않는다면 고문 소믈리에라 칭할 자격이 없다. 가제타니의 정보를 토대로 우리는 미야자키의 아지트에 도착했다. 뭐지? 피냄새? 하지만 우리가 아지트에 발을 들였을 땐 이럴 수가. 한둘도 아니고 많이도 죽였네요. 한구레들의 시체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아지트 깊숙이 들어가자 참극을 일으킨 장본인이 서 있었다. 뭐 이런 괴물 같은 놈이! 왜 이러는 건데? 가난뱅이 부모 좀 죽인 게 뭐 어때서? 나는 그 남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평온하게 살고 있었는데 왜 나를 화나게 하는 거지? 뒷세계에서 유명한 킬러 츠르기 시노부였다. 다음 순간 역겨운 숨 그만 내뱉고 이만 죽지 그래? 츠르기는 눈으로 따라잡기 힘든 속도로 적들의 경동맥을 베었다. 혹시 당신이 그 유명한 고문 소믈리에? 과연 실력이 대단하군. 기척을 지웠는데도 날 알아차리다니. 이놈들이 내 단골 손님을 살해했어. 애처가에 착실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남자가 아지트를 습격한 건 의뢰인의 남편과 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요이치 씨의 부인에게 의뢰를 받고 움직이고 있다. 미야자키와 야하기는 내가 데려간다. 강렬한 시선으로 츠르기를 쏘아보았다. 그러자 츠르기는 미소를 띠며 손을 내밀었다. 부인의 의뢰라. 좋아, 뒤는 당신에게 맡기겠어. 아무래도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만은 않는 모양이다. 짐덩어리를 뱉어서 적의 시야를 가리는 기술인가? 보기 힘든 살인술이다. 이런 기술은 나도 처음 보았다. 동시에 나는 놈의 손을 잡았다. 물론 악수는 해야지. 방금 인사에 대한 답례다. 이런데 그리고 합기도 기술로 놈을 던졌다. 하지만 츠르기는 순순히 당하지 않았다. 영차! 스스로 점프에 착지에 성공한 것이다. 그와 동시에 지면을 밟고 튀어오르며 주먹을 날렸다. 이건 태극권에서 유래한 발경이라는 기술로 그 위력은 가히 무시무시하다. 나는 놈의 공격을 가라데 기술로 막아냈다. 원래 같으면 여기서 한 대쯤 더 먹여줬겠지만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 무슨 속셈이냐? 기술의 살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일래? 사령과 겨뤘다던 고문 소믈리에에게 흥미가 생겨서? 흥미가 생겼다고 사람을 공격해? 사과의 뜻으로 미야자키의 부하들은 내가 처리할게. 어차피 이 조직은 없애버릴 생각이었고. 그 후 츠르기의 살인극이 펼쳐졌다. 너흰 대체 왜 살아있는 거지? 이해가 안 돼. 미야자키의 부하들 전원 송장이 되었다. 뭐야 넌? 악당에게 지옥을 보여주는 자선 사업가다. 아주 호된 꼴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안쪽에서 숨어있던 쓰레기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사과의 뜻으로 나중에 주먹밥 들고 갈게. 일이 마무리되고 츠르기는 그 말을 남기곤 그 자리를 떴다. 미야자키와 야하기를 고문실로 옮긴 우린 신속히 준비를 마쳤다. 선생님, 높이 완벽하게 세팅해 놨습니다. 뭐야 여긴 어디야?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 쓰레기들아! 쓸데없이 소란스럽군. 우선 이놈들의 다리를 망가뜨리기로 했다. 루카와 한 번에 잡아 뺀다. 알았나? 네, 선생님. 뭐야? 뭘 하려는 거야? 우리는 야하기의 다리를 있는 힘껏 당겼다. 아! 힘을 줘 한 번에 잡아 빼면 고관절이 빠져 못쓰게 된다. 미야자키의 고관절도 망가뜨린 뒤 나는 질문을 던졌다. 너희는 보험금을 노리고 열심히 살던 부부를 살해 동반자살로 위장했다. 남편은 목숨을 걸고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지켰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하지만 놈들은 귀가 썩는 헛소리 따위를 늘어놓았다. 사회에 집 만드는 인간이 열심히 살면 뭐해? 차라리 우리한테 이용당하는 편이 더 도움이 될걸? 그 남자 결혼기념일 선물이랍시고 싸구려 반지를 사가더라. 내가 그놈 와이프였으면 죽고 싶었을걸? 그 두 사람을 보고도 저 따위 생각을 하다니 어지간히도 썩어 빠졌군. 루카와 시작한다. 네, 선생님. 저런 것들은 쉽게 죽어선 안 된다고요. 우리는 볼펜으로 놈들의 다리를 마구 찔렀다. 푹푹푹. 꼴이 아주 많이 아니네요. 구멍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놈들의 다리가 새빨갛게 물들었다. 그렇게 피냄새가 만연해졌을 무렵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체? 바로 굶주린 돼지들이었다. 인간이 돼지에게 잡아먹힌 사례는 적지 않다. 한참 클 때라 그런지 식욕이 왕성하네요. 돼지들이 놈들의 다리를 매섭게 물어뜯었다. 잠시 후 더는 못 버티겠는지 다리가 뜯어먹힌 두 사람이 살려달라 애원하기 시작했다. 이 여잔 죽여도 상관없어요. 제발 저라도 살려주세요. 이 남자가 꾸민 일이라고요. 이 지경까지 와서 남에게 죄를 전가하는 꼴이라니. 하지만 나라고 마냥 냉혈한은 아니다. 살고 싶다고. 좋아, 저거 보이지? 아주 뜨겁답니다.
이 철판 위를 걸어서 통과한다면 한번 생각해보자. 이 위를요? 놈들에겐 마지막 희망의 끈이나 다름없었다. 죽을 것처럼 공포에 떨었지만 놈들에게 거부권은 없었다. 빨갛게 달구어진 철판 위를 네 발로 기어갔다. 여자 쪽은 도중에 힘이 다했고 근성없긴! 온몸이 열에 찢어져 결국 사망했다. 하지만 악당일수록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한 법. 죽기 싫어. 죽기 싫다고. 미야자키는 그 자세로 철판을 끝까지 건너 보였다. 드디어 지옥에서 탈출했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살려주시는 거죠? 희망을 품은 눈으로 이렇게 말했다. 근데 괜찮겠어? 평생 걷지도 못할 텐데. 불편은 하겠지만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놈의 대답에 나는 격분했다. 네가 습격한 부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어. 생각해보니 신경질 나서 안 되겠군. 앞으로 10번 더 왕복하고 와. 안 돼. 나는 생각해보겠다고 했지 반드시 살려주겠다고는 하지 않았다. 그 후 미야자키는 새까만 숫덩이가 되었다. 이리하여 이번 노래는 마무리되었다. 미사카 씨, 전부 끝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직접 보고를 하러 온 내게 의뢰인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다. 니지인 씨, 제 뱃속에 남편의 아이가 있었어요. 의뢰인이 뱃속의 요이치 씨의 아기를 잉태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미래가 걱정되진 않았다. 여보, 나 힘낼게. 아이는 꼭 낳을 거야. 천국에서 지켜봐줘.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가 그녀에게 다시 굳세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으니까.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